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 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나도 모르게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심지어 범죄에 다른 사람 통장이 사용되었다면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텐데요.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50대 남성 박모 씨는 국제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박모 씨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해외 결제되었으니 직접 무언가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고객센터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박모 씨는 바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었고 박모 씨는 고객센터를 가장한 가해자의 지시대로 해외에서 출금되기 전에 계좌에 잔액 500만 원을 가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는데요. 전화를 끊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박모 씨는 자신의 계좌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고 해외에서 결제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인지한 박모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하여 500만 원이 송금된 계좌의 보유자는 20대 대학생 이모군으로 용돈을 벌기 위하여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500만 원은 박모 씨가 몇 개월을 일하여 모아둔 돈으로 박모 씨는 500만 원을 꼭 돌려받고 싶었는데요. 박모 씨는 해당 계좌의 보유자인 이모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500만 원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청구 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청구 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피고의 계좌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원고가 가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송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자신의 금융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금융계좌의 보유자라는 사실은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피고가 금융계좌의 보유자로서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금원을 수익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유를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 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된 금융계좌의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보세요.